오늘 하루도 애 많이 쓰셨습니다. 불 끄기 전 잠시만 곁에 앉으세요. 나이가 들수록 저녁이 길어집니다. 전화는 뜸해지고 집은 조용해지죠. 그 고요가 쓸쓸하게 느껴지는 밤이 있습니다. 그런 밤에 어울리는 철학자가 있습니다. 고독을 누구보다 깊이 들여다본 사람. 아르투어 쇼펜하우어입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인생의 오후에는 오전과 다른 빛이 든다고. 오늘은 그 오후의 빛을 이야기하겠습니다. 편안한 자세로 천천히 들어보세요. 쇼펜하우어는 1788년 독일에서 태어났습니다. 부유했지만 따뜻한 집은 아니었습니다. 아버지를 일찍 잃고 어머니와도 멀어졌죠. 그는 평생 결혼하지 않았습니다. 대학에서도 오래 자리 잡지 못했습니다. 세상은 오랫동안 그를 알아주지 않았습니다. 그의 책은 수십 년간 팔리지 않았죠. 그런데 그는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혼자의 시간을 서재와 산책으로 채웠습니다. 그리고 70이 넘어서야 유명해졌습니다. 노년에 그가 남긴 글이 있습니다. 인생의 지혜, 오늘의 이야기입니다. 쇼펜하우어는 행복을 셋으로 나눕니다. 첫째, 내가 가진 것, 돈과 재산입니다. 둘째, 남에게 보이는 것, 평판과 지위죠. 셋째, 나라는 사람 그 자체입니다. 성격, 건강, 마음의 결 같은 것들. 그는 단호하게 말합니다. 행복을 정하는 건 세 번째라고. 돈은 잃을 수 있고 평판은 변합니다. 하지만 나 자신은 어디든 따라옵니다. 같은 풍경도 사람마다 다르게 보입니다. 세상은 내 마음에 비친 만큼만 존재하죠. 그러니 가꿔야 할 것은 바깥이 아니라 나라는 사람의 안쪽입니다. 우리는 평생 남의 눈 속에서 살았습니다. 부모의 기대, 직장의 평가, 이웃의 시선. 쇼펜하우어는 이걸 어리석음이라 불렀습니다. 남의 머릿속 생각은 내 것이 아니니까요. 그 생각은 내 방에 걸린 그림도 아니고 내 통장에 든 돈도 아닙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거기에 인생을 걸었습니다. 다행히 나이는 우리를 풀어줍니다. 누가 뭐라든 크게 흔들리지 않는 나이. 무뎌진 게 아니라 자유로워진 겁니다. 이제는 박수 없는 무대에서도 내 걸음으로 걸을 수 있습니다. 쇼펜하우어는 인생을 하루에 비유했습니다. 젊음은 오전입니다. 해는 뜨겁고 갈 길은 멀어 보이죠. 무엇이든 될 수 있을 것 같은 시간. 하지만 오전의 빛은 눈이 부셔서 정작 세상이 잘 보이지 않습니다. 오후가 되면 빛이 기울어집니다. 그림자가 생기고 윤곽이 드러나죠. 인생의 오후도 그렇습니다. 환상이 걷히고 진짜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는 말합니다. 오전은 쉬었지만 오후는 철학의 시간이라고. 빛이 달라진 것뿐 지는 게 아닙니다. 젊음은 분명 아름답습니다. 하지만 젊음에게는 없는 것이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늘 목말라 있었습니다. 더 갖고 싶고, 더 인정받고 싶고. 쇼펜하우어는 젊음을 이렇게 봤습니다. 행복이 어딘가에 있다고 믿는 착각. 그 착각이 우리를 뛰게 했지만 동시에 늘 불안하게 만들었죠. 나이가 들면 그 열병이 식습니다. 잃은 게 아니라 병이 나은 겁니다. 이제야 비로소 오늘을 살 수 있습니다. 차 한 잔이 온전히 느껴지는 나이입니다. 쇼펜하우어의 유명한 비유가 있습니다. 인생의 전반부는 본문이고
후반부는 거기 다는 주석이라고. 젊을 때 우리는 정신없이 써 내려갔습니다. 뜻도 모르고 쓴 문장이 많았죠. 이제는 그 문장을 다시 읽는 시간입니다. 그때 그 일이 왜 그렇게 아팠는지, 그 사람이 내게 무엇이었는지, 이제야 뜻이 풀리는 대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이든 사람의 이해는 깊습니다. 같은 책을 2번 읽은 사람만 아는 게 있죠. 당신의 주석은 지금도 쓰이고 있습니다. 쇼펜하우어 하면 고독을 빼놓을 수 없죠. 그는 고독을 불행이라 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은 혼자일 때만 온전히 자기 자신이라고. 모임에서 우리는 조금씩 나를 깎습니다. 맞추고, 참고, 웃어주면서요. 혼자의 시간에는 깎을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고독은 자유의 다른 이름입니다. 물론 아무나 누리는 자유는 아닙니다. 자기 안에 가진 것이 있어야 누립니다. 당신이 혼자 견뎌온 시간들은 그 자산을 쌓아온 시간이었습니다. 고독을 두려워 말고 살림처럼 돌보세요. 쇼펜하우어는 뜻밖의 현실적이었습니다. 행복의 첫째 조건으로 건강을 꼽았죠. 건강한 거지가 병든 왕보다 낫다고 했습니다. 그는 매일 2시간을 빠르게 걸었습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거르지 않았죠. 찬물로 몸을 씻고 잠을 충분히 잤습니다. 천재 철학자의 하루치고는 소박하죠. 하지만 그 소박함이 그를 지켰습니다. 기분은 몸에서 옵니다. 울적한 날일수록 몸부터 움직여보세요. 짧은 산책 하나가 많은 것을 바꿉니다. 몸을 돌보는 건 나를 존중하는 일입니다. 쇼펜하우어의 행복론은 뺄셈입니다. 행복을 더하려 하지 말고 불행을 줄이라고 말합니다. 고통 없는 하루, 그것이 이미 행복이라고요. 우리는 너무 큰 것을 기다리느라 이미 가진 평온을 자주 놓칩니다. 아프지 않은 몸, 조용한 저녁, 따뜻한 이부자리, 내일 마실 커피. 젊을 땐 시시해 보이던 것들이 사실은 전부였다는 걸 이제 압니다. 기대를 한 뼘 줄이면 같은 하루가 한 뼘 넉넉해집니다. 그는 하루를 작은 인생이라 불렀습니다. 아침은 유년이고 낮은 장년이며 저녁은 하루의 노년입니다. 그러니 잠드는 일은 작은 마침이고 아침에 눈 뜨는 건 작은 태어남이죠. 오늘 마음에 걸린 일이 있으신가요? 오늘의 인생은 오늘로 접어두세요. 내일은 내일의 인생이 새로 시작됩니다. 지나간 일을 자꾸 꺼내보는 건 어제의 짐을 오늘 지고 걷는 일입니다. 하루씩만 사는 것, 그것이 저녁의 지혜입니다. 말년의 쇼펜하우어는 평온했습니다. 프랑크푸르트의 작은 집에서 개 한 마리와 함께 살았습니다. 매일 같은 시간에 일어나 글을 쓰고 플루트를 불고 산책을 했습니다. 이른해야 세상이 그를 찾아왔지만 그의 하루는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명성이 와도 흔들리지 않는 삶. 이미 자기 안이 가득했기 때문입니다. 1860년 그는 아침 식탁에서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72였죠. 홀로였지만 초라하지 않은 마침이었습니다. 인생의 오후를 걷고 계신 당신. 그 길은 내리막이 아닙니다. 빛의 각도가 달라졌을 뿐입니다. 이제는 남의 눈이 아니라 내 눈으로, 남의 속도가 아니라 내 걸음으로, 혼자인 시간은 형벌이 아니라 당신이 벌어들인 자유입니다.
오늘 밤은 그 자유 속에서 편안히 잠드시길 바랍니다. 이 채널은 매일 밤 이런 이야기를 전합니다. 함께 듣고 싶다면 구독으로 곁에 두세요. 당신의 밤이 고요하고 깊기를. 지식 한 스푼이었습니다.